추석날 죽은 사람 보러 갔다가 산 생명을 데리고 내려올 줄은 누가 알았겠노. 아주머니, 여기서 데려가시면 곤란해요. 유기신고 들어오면 보호소로 넘겨야 하거든. 규정은 규정이고 벌벌 떠는 건 생명이요. 이 아이, 눈을 보소. 겁은 나지만 아직 사람을 믿고 있어. 어르신,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의료비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미정, 보호. 이상하네요. 보통 구조단체 리본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은데요. 여기 있습니다. 미정보호 날짜. 같은 강아지를 여러 장소에서 반복 촬영한 증거요. 사진 속 눈망울이 내 수익 모델이었구먼. 분자야, 혼자 사는 연습 말고 함께 사는 연습을 해. 과연 새벽이는 진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1년 전 세상 떠난 남편이 남긴 마지막 편지의 놀라운 비밀은, 이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끝까지 들어보세요. 무덤 사이로 들려온 방울소리. 해명시 공설 공동묘지는 추석 당일이라 그런지 평소보다 부산했어요. 성묘객들이 오가며 제사상 차리느라 바쁘고 여기저기서 향 피우는 냄새와 음식 냄새가 뒤섞여 있었지요. 저도 남편 태섭이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는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제사상을 차렸어요. 여보, 올해도 왔어. 혼자 오니까 좀 서운하긴 하지만 그래도 당신이 좋아하던 배며 대추며 다 가져왔거든. 바람이 불어와 억새들이 바스락거렸어요. 가을 바람이라는 게 참 묘하더라고요. 쓸쓸하면서도 따뜻하고 아쉬우면서도 포근하고. 제가 절을 올리려다가 고개를 숙이는데 제사상에 놓아둔 대추 하나가 굴러떨어지더라고요. 그 순간이었어요. 딸랑, 딸랑. 처음엔 바람에 뭔가 흔들리는 소리인 줄 알았지요. 그런데 들어보니 분명 방울소리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소리나는 쪽을 살펴봤더니 남편 무덤 바로 아래쪽 억새풀 사이에서 뭔가 하얀 것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보니 정말 깜짝 놀랐지요. 새하얀 털에 등 한가운데만 작은 갈색 점이 있는 강아지 한 마리가 벌벌 떨면서 웅크리고 있었거든요. 목에는 낡은 초록색 리본이 메어져 있었고 그 리본에 달린 작은 방울이 바람에 흔들려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어머나, 이게 뭐야?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니까 강아지가 더 움츠러들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무서워하면서도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 눈빛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분명 겁에 질려 있었지만 동시에 혹시 이 사람은 나를 도와줄까? 하는 희망 같은 게 담겨 있었어요. 리본을 자세히 보니 연필로 뭔가 적혀 있는데 비에 젖어서 번진 흔적이 있더라고요. 미까지만 희미하게 보이고 나머지는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얘야, 왜 여기 혼자 있니? 주인은 어디 갔고? 강아지는 대답 대신 작게 끙끙거렸어요. 털이 다 젖어서 초라해 보이면서도 제가 말을 걸어주니까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주머니 여기 웬 개가. 아이고, 이거 곤란한데. 뒤돌아보니 묘지 관리하시는 박만식 씨가 서 있었어요. 이른이 넘으신 분인데 항상 규정이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아주머니, 여기서 데려가시면 안 돼요. 유기견 발견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보호소로 넘겨야 하거든요. 그게 규정이에요. 규정이 뭐 그리 대단한가요? 저건 규정이고 벌벌 떠는 건 생명이에요. 박 선생님도 이 아이 눈 좀 보세요. 겁은 나지만 아직 사람을 포기 안 했어요. 박만식 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흔들었어요. 그렇긴 하지만 규정이 규정인데 만약에 주인이 찾으러 오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주인이라. 진짜 주인이었으면 이런 곳에 버리고 갔겠어요? 이 아이 목에 있는 리본 좀 보세요.
뭔가 적혀 있다가 지워진 것 같은데 이상하지 않나요? 박만식 씨도 가까이 와서 리본을 들여다보았어요. 확실히 뭔가 적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미자만 보이네요. 그런데 아주머니 정말 데려가실 거예요?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저는 그 순간 남편 태섭이가 생각났어요. 살아생전에 항상 하던 말이 있었거든요. 분자야, 혼자서는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더라. 그 말이 문득 떠오르면서 이 작은 생명을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었어요. 박 선생님, 전 이 아이 데려갈 거예요. 규정이 어쨌든 살아있는 걸 죽을 수도 있는 곳에 보낼 순 없어요. 강아지는 저희가 대화하는 동안에도 계속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자꾸 자기를 보며 말하니까 뭔가 느낌이 있는 건지 조금씩 몸을 제 쪽으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아주머니, 나이도 있으시고 혼자 사시는데 걔까지 나이가 있어서 더 잘 알아요. 혼자 있으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외로운지. 이 아이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강아지를 감쌌어요. 처음에는 좀 움츠렸지만 제품에 안기자 따뜻함을 느꼈는지 조금씩 긴장을 풀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얼굴을 올려다보는데 그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무서움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는 이 사람이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신뢰가 보였거든요. 아주 작은 희망의 빛이 그 작은 눈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이제부터 네가 내 가족이야. 강아지는 제 품속에서 작게 끙끙거리며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방울이 한 번 더 가늘게 울렸지요. 딸랑 마치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 같았어요. 아이고, 그럼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아주머니 정말 잘 돌봐주셔야 해요. 저도 나중에 혹시 무슨 일 생기면 걱정하지 마세요. 전 약속은 지키는 사람이에요. 남편 무덤 앞에서 강아지를 안고 일어서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태섭이에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 좀 특별한 선물을 받아가네. 이 아이랑 함께 잘 살아볼게. 바람이 다시 불어와서 억새들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강아지의 방울이 다시 한번 울렸지요. 이번에는 무서움의 소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리 같았어요. 그날 전 추석날 성묘를 갔다가 새로운 가족을 데리고 내려왔어요. 이름은 그래요, 새벽이라고 지었어요. 제가 이 아이를 발견한 시간이 새벽 같은 공기였으니까요. 그리고 이 아이가 제 삶에도 새로운 새벽을 가져다 줄 것 같았거든요. 박만식 씨는 끝까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저희가 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봐 주었어요. 새벽이는 제 품속에서 고개를 들어 뒤를 돌아보더니 작은 꼬리를 한번 흔들어 주었어요. 인사하는 것 같았지요. 이렇게 해서 저와 새벽이의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 작은 만남이 얼마나 큰 이야기의 시작인지. 묘지에서 집까지는 버스로 1시간 거리였어요. 새벽이는 제 품속에서 계속 작게 떨고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도망가려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가끔씩 고개를 들어서 제 얼굴을 올려다보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일까? 하는 조심스러운 눈빛을 보내왔어요. 버스 안에서 몇몇 사람들이 쳐다보며 수군거렸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대신 새벽이가 무서워할까봐 조금 더 꼭 안아주었지요. 새벽아, 곧 우리 집이야. 넓지는 않지만 따뜻하단다. 새벽이는 제 목소리에 반응하듯 작은 코를 킁킁거렸어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괜히 미소가 나오더라고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자 평소보다 더 적막한 느낌이 들었어요. 재개발 구역 경계선에 있는 반지하라서 원래도 조용하긴 했지만 오늘은 왠지 더 그랬지요.
새벽이를 바닥에 내려놓자 아이는 구석으로 달려가서 웅크렸어요. 무서워도 괜찮아.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어. 나도 처음엔 이 집이 무서웠거든. 남편 태섭이와 함께 이사 온 지 벌써 30년이 넘었지만 처음 며칠은 정말 적응이 안 됐었어요. 그때 태섭이가 해준 말이 생각났지요. 분자야, 집이라는 건 사람이 만드는 거지, 건물이 만드는 게 아니야. 저는 부엌에 가서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왔어요. 새벽이가 웅크린 구석으로 천천히 다가가서 아이의 젖은 털을 조심스럽게 닦아주기 시작했지요. 털이 참 부드럽구나. 원래 하얀 털이 이렇게 예뻤구나. 새벽이는 처음엔 몸을 움츠렸지만 제가 계속 부드럽게 닦아주니까 점차 긴장을 풀더라고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제 손 쪽으로 고개를 기울였어요. 그 순간 아이 눈에서 처음으로 진짜 희망 같은 빛이 반짝였거든요. 어머, 이제 좀 나를 믿는구나. 털을 다 말려주고 나서 저는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왔어요. 작은 그릇에 따라서 새벽이 앞에 놓아주니 아이는 한참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핥기 시작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얼마나 배고팠을까?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새벽이가 우유를 마시는 소리를 들으니까 갑자기 제 배에서도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제서야 저도 아침부터 제대로 먹은 게 없다는 걸 깨달았지요. 새벽아, 너 덕분에 나도 배고픈 걸 알겠다. 우리 같이 저녁 먹을까? 저는 간단하게 라면을 끓이고 새벽이한테는 집에 있던 참치캔을 따서 주었어요. 둘이 나란히 앉아서 저녁을 먹는데 이상하게도 혼자 먹을 때보다 훨씬 맛있더라고요. 새벽아, 넌 밥을 씹는구나. 나는 오늘도 그냥 삼키기만 했는데 내가 씹는 소리 들으니까 내 밥도 맛이 나네. 새벽이는 저를 올려다보며 작은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분명 전보다는 편안해진 것 같았지요. 저녁을 다 먹고 나서 저는 남편의 낡은 라디오를 켰어요. 평소 습관이었거든요. 혼자 있을 때 너무 조용하면 외로워서요. 추석 특집으로 보내드리는 사연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늦가을에 찾은 새 가족이라는 주제로. 어머, 정말 신기한 우연이었어요. 마치 저희를 위한 방송 같았지요. 저는 올해 환갑을 맞은 주부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지내던 중 우연히 만난 길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었는데요. 저는 새벽이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새벽이가 제 발치로 조금 더 가까이 왔어요. 여전히 경계는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제 옆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걸 아는 것 같았어요. 새벽아, 우리도 저 사연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건가? 라디오 사연이 끝나고 저는 문득 남편의 유품을 정리해둔 상자가 생각났어요. 시장에서 돌아온 후로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거든요.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요. 하지만 오늘은 왠지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새벽이가 옆에 있으니까 덜 외롭더라고요. 새벽아, 나 잠깐 뭔가 찾아볼 게 있어. 너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상자를 열자 남편의 냄새가 희미하게 났어요. 가장 위에는 저희가 시장 좌판 앞에서 찍은 옛날 사진이 있었지요. 젊은 시절에 저와 태섭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때는 참 행복했지. 힘들어도 둘이 함께니까 모든 게 괜찮았어. 사진 밑에는 접힌 영수증들이 있었어요. 태섭이가 평생 모아둔 것 같았는데 병원 영수증도 있고 약국 영수증도 있고, 그런데 그 사이에서 이상한 종이 하나를 발견했어요. 신문 스크랩이었는데 제목이 무연고 반려동물 장래 기부 확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언제 스크랩해둔 건지는 모르겠지만 태섭이 글씨로 여백에 뭔가 적혀 있었어요.
분자야, 나 떠나도 누군가 곁에 있어야 내가 밥을 제대로 챙겨 먹는다고 했지? 혼자 사는 연습 말고 함께 사는 연습을 해.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마지막까지 제 걱정을 하고 있었구나 싶어서요. 그리고 오늘 새벽이를 만난 게 정말 우연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 설마 당신이 이 아이를 보내준 건 아니겠지? 그때 새벽이가 제 발치로 와서 작은 머리를 제 다리에 살짝 기댔어요. 처음으로 제게 완전히 몸을 맡기는 모습이었지요. 아이 눈빛도 확실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겁먹은 눈이 아니라 이 사람과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신뢰가 담긴 눈빛이었거든요. 새벽아, 우리 둘이서 잘 살아보자. 나도 혼자 있으니까 많이 외로웠는데 이제는 내가 있으니까 든든하다. 새벽이는 제 손길에 몸을 맡기며 작게 끙끙거렸어요. 마치 나도 이제 안전한 것 같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요.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낡은 전기장판 위에서 저와 새벽이는 처음으로 편안한 시간을 보냈어요. 오늘 아침만 해도 추석이라서 더 외로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네. 새벽아, 우리 내일부터는 어떻게 지낼까? 내가 좋아하는 것도 알아봐야 하고 병원도 가봐야 하고. 새벽이는 제 무릎에 턱을 올리고 잠이 들기 시작했어요.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지요. 그 평화로운 모습을 보니 저도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내일부터 저희에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새벽이와 함께 보낸 첫날 밤은 생각보다 편안했어요. 아이가 제 발치에서 잠을 자니까 저도 오랜만에 깊게 잠들 수 있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새벽이는 이미 깨어서 창가 쪽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새벽아, 벌써 일어났니? 배고프지? 새벽이는 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어제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지요. 간단하게 아침을 차려주고 나서 저는 새벽이를 동네 한 바퀴 데리고 나가기로 했어요. 산책을 해야 건강해진다. 우리 밖에 나가볼까? 처음 목줄을 채우려고 하니까 새벽이가 조금 놀라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천천히 달래주니까 순순히 따라줬어요. 집 앞 골목길로 나서자 새벽이는 신기한 듯 여기저기 냄새를 맡았지요. 동네 사람들이 새벽이를 보고 어머, 정 아주머니 개 키우시나? 하며 관심을 보였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대답했지요. 네, 어제 데려왔어요. 이름이 새벽이에요. 참 예쁘네요. 털이 하얗고. 어디서 구하셨어요? 묘지에서 혼자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천천히 걷고 있는데 갑자기 새벽이가 멈춰 서더라고요. 온몸이 굳어져서는 한 곳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따라서 보니 골목 입구에 회색 트럭 한 대가 서 있었어요. 번호판이 가려져 있었는데 차 안에서 누군가 저희를 보고 있는 것 같았지요. 차창 너머로 휴대폰 같은 게 반짝이는 것도 보였어요. 새벽아, 왜 그래? 새벽이는 갑자기 제 뒤로 숨으려고 했어요. 꼬리는 다리 사이로 말아넣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지요. 어제 처음 만났을 때보다도 더 심하게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트럭이 시동을 걸고 천천히 지나가는데 새벽이는 그 소리만 들어도 더욱 몸을 움츠렸어요. 뭔가 아는 소리인 것 같았지요. 새벽아, 괜찮아. 그냥 지나가는 차야. 하지만 새벽이는 트럭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계속 떨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예민한 반응이었지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새벽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와서 새벽이를 살펴보니 목에 메인 초록 리본이 더욱 궁금해졌어요. 어제는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오늘 다시 보니 정말 이상한 점이 많았거든요. 새벽아,
이 리본 좀 볼게. 리본을 자세히 살펴보니 글자가 번진 부분 말고도 뭔가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리본 자체가 너무 낡았고 마치 여러 번 사용한 것 같았지요. 그리고 새벽이 털 사이에서 이상한 것들이 더 발견됐어요. 목 주변에 털이 얇게 빠진 부분이 있었고 귀 뒤쪽에는 작은 상처 같은 자국도 있었어요. 마치 뭔가를 강제로 붙였다가 뗀 흔적 같았지요. 이게 뭐지? 새벽아, 아프지는 않니? 새벽이는 제가 그 부분을 만지려고 하면 살짝 피했어요. 아픈 건 아닌 것 같았지만 좋은 기억은 아닌 모양이었지요. 그때 마침 동네 동물병원에서 일하는 이미라 씨가 생각났어요. 시장에서 가끔 보던 분이었는데 동물에 대해 잘 알고 계셔서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았어요. 동물병원은 집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었어요. 작은 병원이었지만 동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었지요. 안녕하세요. 이미라 씨 계신가요? 어머, 정분자 아주머니. 어서 오세요. 이 아이가 새벽이네요. 이미라 씨는 4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겉보기엔 좀 차가워 보였지만 동물들에게는 정말 잘해주는 분이었어요. 네, 어제 데려온 아이인데 좀 이상한 점이 있어서 와봤어요. 어떤 점이요? 저는 새벽이의 리본과 목 주변의 이상한 점들을 설명해 드렸어요. 이미라 씨는 새벽이를 조심스럽게 살펴보시더니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아주머니, 이 리본 좀 볼게요. 이미라 씨가 리본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작게 중얼거렸어요. 미정보호. 이상하네요. 보통 구조단체 리본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은데 뭔가 이상한가요? 글쎄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요즘 좀 이상한 일들이 많아서요. 겉으로는 동물 보호를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목적으로 동물들을 이용하는 곳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미라 씨는 새벽이의 귀 뒤쪽 상처를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것 봐요. 이 자국 마치 뭔가를 붙였다가 뗀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목 주변 털도 인위적으로 잘린 것 같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요즘 수요에 맞춰서 유기를 유도하고 그걸 이용해서 후원금을 받는 곳들이 있어요. 서류상으로는 구조고 보호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회전문처럼 동물들을 돌리면서 돈을 버는 거죠.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런 끔찍한 일이 정말 있다는 말인가요? 그럼 새벽이도? 단정 짓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이 아이가 아까 트럭을 보고 무서워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리본의 상태, 털의 상태, 뭔가 의도적으로 표시를 해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라 씨의 말을 들으니까 오늘 아침에 본 회색 트럭이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그 차 안에서 저희를 촬영하고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은 이 아이를 잘 보호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혹시 또 그 트럭이 나타나면 바로 연락하세요. 사진이라도 찍어 두시고요. 이미라 씨는 새벽이를 다시 한번 살펴본 후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표정은 계속 걱정스러워 보였지요. 아주머니, 정말 조심하세요. 요즘 동물 관련해서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돈이 되니까 양심도 없이 하는 거죠. 병원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뒤를 돌아보게 됐어요. 혹시 그 회색 트럭이 또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요. 새벽이도 평소보다 더 경계하는 모습이었어요. 주변 소리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제 곁에 바짝 붙어서 걷고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잠그고 나서야 안심이 됐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지요. 새벽아, 우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새벽이는 제 발치에 앉아서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창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뭔가를 경계하고 있는 것 같았지요. 그날 저녁 저는 이미라 씨가 해준 말을 계속 생각했어요. 회전문, 후원금 표시. 이런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지요. 새벽일을 보니까 이 작고 순한 생명이 그런 나쁜 사람들의 도구로 이용당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났어요. 새벽아, 이제는 괜찮아. 내가 널 지켜줄 테니까.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고 보니 최근 들어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아침 일찍부터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거든요. 링링링, 링링링. 여보세요? 정분자 아주머니 맞으시죠? 저는 해명시 공설묘지 관리사무소 박만식입니다. 박만식 씨였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딱딱하고 공식적이었지요.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어제 묘지에서 발견하신 유기견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아주머니께서 임의로 데려가신 건 알고 있지만 공식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공식 절차요? 네. 유기동물 발견 신고를 하고 정식 보호소에 인계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새벽일을 내려다봤어요. 아이는 제 발치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지요. 박 선생님, 이 아이는 이제 제가 키우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지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도 절차는 절차입니다. 혹시라도 원래 주인이 찾으러 오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원래 주인이라. 진짜 주인이었다면 그런 곳에 버려두고 갔을까요? 전화 너머로 박만식 씨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아무튼 규정이 그렇습니다. 오늘 중으로 연락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해해 주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뀐 걸까요? 점심때쯤 되니까 또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정분자 아주머니 댁 맞으시죠? 이번에는 모르는 남자 목소리였어요. 나이는 50 정도로 들렸고 말투가 정중하고 부드러웠지요. 네, 그런데 어디시죠? 아, 죄송합니다. 저는 해명시 동물보호센터의 한기택이라고 합니다. 묘지관리사무소에서 연락받고 전화드렸어요. 동물보호센터요? 네, 저희는 유기동물들을 구조해서 보호하고 새 가족을 찾아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머니께서 강아지 한 마리를 보호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목소리가 친절해서 처음엔 안심이 됐어요. 하지만 이미라 씨가 했던 말이 문득 떠올랐지요. 네, 그렇긴 한데. 혹시 제가 직접 찾아뵐 수 있을까요? 아주머니 혼자서 동물을 키우시기엔 부담이 클 텐데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담이요? 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같은 것들 말입니다. 개인이 감당하기엔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한기택이라는 사람은 정말 친절하고 이해심이 많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도 들었지요. 1시간 후에 찾아뵐게요. 주소만 알려주시면. 잠깐만요. 너무 급작스러운 것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빠를수록 좋거든요. 아주머니와 강아지 모두를 위해서요. 결국 주소를 알려줄 수밖에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요. 1시간 후 정말로 한기택이라는 남자가 찾아왔어요.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지요. 손에는 서류가 든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한기택입니다. 들어오세요. 한기택은 집안을 둘러본 후 새벽일을 발견하고는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와, 정말 예쁜 아이네요. 털도 하얗고 깨끗하고 아주머니가 잘 돌봐주신 것 같습니다. 새벽이는 낯선 사람을 보자마자 제 뒤로 숨었어요. 어제 트럭을 봤을 때처럼 몸을 떨기 시작했지요. 이상하네요.
보통 개들이 저를 무서워하지 않는데 한기택은 새벽이에게 다가가려고 했지만 아이는 더욱 제 뒤로 숨었어요. 심지어 작은 소리로 으르렁거리기까지 했지요. 새벽아, 괜찮아. 저는 새벽이를 품에 안고 한기택과 마주 앉았어요. 아주머니, 이 아이 정말 예쁩니다. 하지만 혼자 키우시기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한기택은 가방에서 여러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이게 저희 보호센터 시설 사진이고요. 이건 의료진 소개서, 그리고 이건 후원자 명단입니다. 서류들이 정말 그럴듯했어요. 깔끔한 시설 사진들과 전문적으로 보이는 의료 장비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후원자 명단까지. 어르신 혼자선 부담이 크시죠? 의료비만 해도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중성화 수술, 예방접종, 정기검진. 이 모든 걸 저희가 무료로 해드립니다. 그렇게까지 해주시다니. 물론입니다. 저희는 동물 복지를 위해 일하는 단체거든요.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저희가 전담해드리는 거죠. 한기택의 말이 참 그럴듯했어요. 하지만 제 품에 안긴 새벽이는 계속 떨고 있었지요. 마치 이 사람을 알고 있다는 듯이요. 그런데 말이에요. 저는 새벽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 아이가 저랑 있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것 같지 않거든요. 보세요. 제 곁에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해요. 한기택의 미소가 살짝 굳었어요. 물론 아주머니가 잘 돌봐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기거든요. 특히 이런 어린 강아지들은. 그때 새벽이가 갑자기 제 무릎에서 뛰어내려서는 한기택에게 향해 짧게 짖었어요. 작은 몸집에서 나온 것 치고는 제법 위협적인 소리였지요. 어머, 왜 이래? 한기택이 일어서려고 하자 새벽이는 더욱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어요. 털이 곤두서고 이빨까지 드러내며 경계하고 있었지요. 이상하네요. 보통 이렇게 극심하게 반응하지 않는데. 새벽아, 진정해. 저는 새벽이를 다시 품에 안았어요. 아이는 제 품에서도 계속 한기택을 노려보고 있었지요. 아무래도 아직 적응이 안 된 것 같네요. 한기택은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이런 경우 많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주머니 부담은 더 커질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때 마침 옆집 김 여사가 찾아왔어요. 분자야, 집에 있니? 잠깐 들어가도 될까? 네, 들어오세요. 김 여사는 한기택을 보고 살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손님이 계시네. 네, 동물보호센터에서 오셨어요. 김 여사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동물보호센터? 혹시 정 여사네 복순이 일로도 오셨던 분인가요? 복순이요? 우리 동네 정 여사가 키우던 게 있잖아. 한 달 전에 갑자기 사라졌는데 나중에 어떤 보호센터 인터넷에 올라왔더라고. 그런데 며칠 후에 또 사라지고. 한기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 여사가 계속 말했어요. 요즘은 말이야, 착한 일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돈벌이만 하는 사람들이 많다더다고. 걔는 말 못하니까 사진만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면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돈을 보내주잖아. 그런 일도 있겠네요. 한기택이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아무튼 아주머니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제 명함 두고 갑니다. 그가 나간 후 김 여사가 제게 말했어요. 분자야, 조심해. 정 여사가 그러는데 복순이가 사라지기 전에도 그런 사람이 왔었대. 친절하게 말하면서 데려가겠다고. 정말요? 그래. 그리고 며칠 후에 인터넷에서 복순이 사진을 봤는데 목에 초록색 리본을 하고 있더라고. 원래 복순이는 그런 거 안 했었는데.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새벽이 목에도 초록색 리본이 있었거든요. 그 리본에 뭔가 적혀 있지 않았나요? 글쎄, 잘 안 보였는데. 미정 뭐 그런 글자가 있었던 것 같아. 이제 확신이 섰어요. 새벽이가 한기택을 그렇게 무서워하는 이유를, 그리고 초록 리본의 정체를 알 것 같았지요. 사진 한 장이 밥이 되고 생명이 숫자가 되고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에도 그랬어요. 가난한 아이들 사진이 구호 포스터가 되고 그 구호가 누군가의 표가 되었지요. 하지만 정작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았어요. 새벽아, 이제 알겠어. 내가 왜 그렇게 무서워했는지. 새벽이는 제 무릎에 올라와서 고개를 제 가슴에 파묻었어요. 이제는 완전히 저를 믿고 의지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한기택이 가고 난 후 저는 며칠 동안 계속 불안했어요. 혹시 또 찾아오지 않을까, 새벽이를 강제로 데려가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박만식 씨에게서도 하루 걸러 한 번씩 전화가 왔거든요. 아주머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식 절차를 밟으셔야 한다니까요. 박 선생님, 전 이 아이 안 보낼 거예요. 이미 제 가족이 됐거든요. 그렇게 고집 부리시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면 새벽이가 제 곁으로 와서 머리를 비비곤 했어요. 마치 괜찮다, 나도 여기 있고 싶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치킨을 시켜 먹으려고 전화를 했는데 배달 온 사람이 눈에 익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치킨 주문하신. 문을 열자마자 젊은 남자가 새벽이를 보고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뭔가 아는 것 같은 눈빛이었지요. 어머, 이 강아지. 네. 아, 제가 키우는 아이예요. 혹시 목에 초록 리본 한 것 있어요? 제 가슴이 쿵 했어요. 이 사람도 새벽이를 아는 건가요? 어떻게 아세요? 배달원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한데 혹시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지만 이 사람 눈빛에는 아기가 없어 보였어요. 새벽이도 경계하지 않고 있었고요. 들어오세요. 젊은 남자가 들어오자 새벽이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냄새를 맡아보더니 꼬리를 살짝 흔들었지요. 자기소개를 해야겠네요. 저는 민수라고 해요. 26이고 평소에는 배달 아르바이트 하면서 유튜브로 동네 좋은 일들 소개하는 영상 만들고 있어요. 유튜브요? 네, 그런데 이 강아지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았거든요. 민수는 새벽이를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실은 제가 이 아이를 전에 봤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요. 어디서요? 한 달 전쯤에 어떤 분이 유튜브 촬영을 도와달라고 하셔서 따라간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착한 이라는 분인 줄 알았거든요. 민수는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그분 이름이 한기택이었어요.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한기택을 아세요? 네, 아주머니도 만나셨나 봐요. 그분이 저한테 동물 보호 영상을 만들고 싶다고 해서 카메라 들고 따라갔었거든요. 민수가 휴대폰 갤러리를 뒤적이더니 몇 장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거 보세요. 첫 번째 사진은 회색 트럭 뒷문이 열린 모습이었어요. 트럭 안에는 크고 작은 박스들이 가득했지요. 이게 뭐예요? 그때는 저도 몰랐어요. 그냥 동물 이송용 박스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민수가 사진을 확대해서 보여줬어요. 박스에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더라고요. 미정 보호 날짜.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처음엔 그냥 관리용 라벨인 줄 알았는데 두 번째 사진은 어떤 실내 공간이었어요.
깔끔해 보였지만 뭔가 이상했지요. 여기가 어디예요? 한기택 씨가 보호센터라고 했는데. 근데 이상한 게 항상 같은 배경에서만 사진을 찍더라고요. 마치 세트장 같이. 세 번째 사진에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새벽이가 있었거든요. 아니, 새벽이와 똑같이 생긴 강아지가. 이게 새벽이네요. 맞아요. 그때는 이름을 몰랐지만 확실히 같은 아이예요. 목에 초록 리본도 하고 있고, 민수는 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아주머니, 정말 이상한 건 저 아이를 그날 이후로 계속 봤다는 거예요. 계속 봤다고요? 네. 며칠 뒤에 다른 장소에서 또 촬영할 때도 있었고,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곳에서도 있었어요. 항상 같은 초록 리본을 하고,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럼 새벽이는 여러 번 구조당했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민수가 한숨을 쉬며 설명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같은 동물을 여러 장소에서 발견하는 척하면서 사진을 찍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사진들을 SNS에 올려서 후원금을 모으는 거죠. 그럼 새벽이는 계속 이용당한 거예요. 불쌍한 유기견으로 포장되어서 돈벌이 도구가 된 거죠. 민수는 휴대폰에서 파일 목록을 보여줬어요. 보세요. 제가 촬영할 때 저장된 파일 이름들이에요. 화면에 여러 파일명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미정보호 2024만 1015, MP4, 미정보호 2024만 1022, MP4, 미정보호 2024만 1029, MP4. 미정이 뭐예요? 처음엔 강아지 이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미디어용 정리의 줄임말이더라고요. 즉, 사진 촬영용으로 준비된 아이라는 뜻이에요. 제 심장이 아팠어요. 이 순한 아이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니. 그래서 제가 그만둔 거예요. 처음엔 정말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동물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일이었거든요. 새벽이는 저희 대화를 듣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 발치에 앉아서 가끔 민수를 올려다보곤 했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 아이가 여기에 있게 된 거예요? 아마 도망친 것 같아요. 한기택이 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아이가 기회를 봐서 도망친 거죠. 그리고 우연히 아주머니가 발견하신 거고요. 민수는 새벽이를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 아이가 트럭만 보면 무서워한다고 하셨죠? 당연해요. 그 트럭에 실려서 여기저기 끌려다녔을 테니까요. 이제 모든 게 이해됐어요. 새벽이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보여준 그 복잡한 눈빛. 겁은 나지만 사람을 믿고 싶어 하는 마음. 한기택을 봤을 때의 극도의 공포. 그럼 한기택이 새벽이를 다시 가져가려고 할까요? 당연히 그럴 거예요. 이 아이는 걔네한테 상품이거든요. 사진만 잘 나오면 계속 돈이 되는 거니까. 민수는 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주머니, 정말 조심하세요. 한기택은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말 냉혹한 사람이에요.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저 혼자서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동물병원 이미라 선생님도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이미라 씨를 아세요? 네, 저도 가끔 그 병원 이용하거든요. 이미라 선생님은 정말 동물을 사랑하시고 이런 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분노하실 거예요. 민수는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 모두 정리해서 내일 다시 가져올게요. 그리고 한기택이 또 연락하면 바로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왜 이렇게 도와주시려는 거예요? 민수는 새벽이를 보며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 아이한테 상처를 준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때 그만두지 말고 더 일찍 말렸어야 했는데 후회가 많이 돼요. 새벽이는 민수에게 다가가서 작은 발로 그의 다리를 톡톡 건드렸어요. 마치 괜찮다고 위로하는 것 같았지요. 이 아이 참 착하네요. 이런 일을 당했는데도 사람을 믿으려고 하고. 민수가 나간 후 저는 새벽이를 품에 안고 생각했어요. 한기택 같은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고통받고 있을까요? 그리고 선량한 사람들이 속아서 보내준 후원금은 정작 동물들에게는 쓰이지도 않고 있는 거죠. 새벽아, 이제는 정말 끝을 봐야겠어. 너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당하지 않게. 새벽이는 제 품에서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봤어요. 그 눈에는 이제 두려움보다는 신뢰가 더 많이 담겨 있었지요.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어요. 다음 날 오전 민수가 약속대로 찾아왔어요. 손에는 두꺼운 파일과 노트북을 들고 있었지요. 아주머니, 밤새 정리했어요. 한기택 관련 증거들 모두요. 이렇게 많이요? 민수가 파일을 펼쳐 보이니 정말 놀라웠어요. 사진들, 영상 캡처본들, 메모들이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보세요. 이게 시간대별 이동 경로예요. 같은 날 오전에는 시청 앞에서 구조, 오후에는 재래시장에서 또 구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거네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계좌 내역 보세요. 후원금이 들어오는 건 맞는데 실제 동물 의료비나 사료비로 쓰인 기록은 거의 없어요. 그때 이미라 씨가 찾아왔어요. 민수가 미리 연락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분자 아주머니 민수 씨한테 얘기 들었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이미라 씨는 민수가 정리한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신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할 지자체와 경찰서에 모두 제출해야겠어요. 그런데 그 전에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민수가 말했어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한기택이 오늘 다시 올 예정이에요. 박만식 씨와 함께요. 이번엔 정말 강제로 데려가려고 할 것 같아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떻게 아세요? 배달하면서 들었어요. 박만식 씨가 누군가랑 전화하는데 오늘 끝내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라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새벽이를 어딘가에 안전하게 맡겨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새벽이는 여기 있어야 해요. 대신 우리가 증거를 확보해야죠. 민수가 노트북을 켜며 말했어요. 제가 몰래 녹화할 수 있게 준비했어요. 한기택이 와서 하는 말들, 행동들 모두 기록하는 거예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더라도 해야 해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오후 3시쯤 정말로 한기택이 박만식 씨와 함께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처음 왔을 때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지요. 정분자 아주머니, 오늘로 끝내죠. 한기택의 목소리에는 친절함이 전혀 없었어요. 차가우면서도 압박적이었지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 강아지 말입니다. 더 이상 개인이 키우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박만식 씨가 공식적인 서류를 내밀었어요. 아주머니, 이건 강제수거 명령서입니다. 법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강제수거라니. 새벽이는 제가 잘 키우고 있는데 왜요? 한기택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잘 키우고 있다고요? 예방접종은 했습니까? 등록은? 건강검진은? 이 모든 걸 개인이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지. 아니에요. 법적으로 유기동물은 공인된 보호시설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개인의 감정으로 법을 무시할 수는 없죠. 새벽이는 한기택을 보자마자 제 뒤로 숨었어요. 온몸을 떨면서 작은 소리로 우는 것 같았지요. 보세요.
저 아이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잖아요. 전문 시설에서 관리받는 게 맞아요. 전문 시설이라니. 당신들이 하는 짓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한기택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뭘 안다는 거죠? 이 아이를 돈벌이에 이용했다는 거요. 여러 번 같은 장소에서 구조하는 척하면서 사진 찍고 그걸로 후원금 받아 먹었잖아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그때 민수가 나타났어요. 노트북을 들고 있었지요. 근거라면 여기 다 있는데요. 한기택과 박만식 씨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너, 민수 아니냐? 네, 맞아요. 한기택 씨한테 속아서 촬영 도와드렸던 민수요. 민수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여기 다 있어요. 같은 강아지를 여러 장소에서 반복해서 구조하는 영상들. 파일명도 미정보호로 되어 있고요. 한기택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건 단순한 기록용이야. 내가 오해하는 거고. 오해요? 그럼 이것도 오해인가요? 민수가 또 다른 화면을 보여줬어요. 후원금 계좌 내역이었지요. 수천만 원이 들어왔는데 정작 동물 병원비로 쓰인 건 몇십만 원뿐이네요. 나머지 돈은 어디에 썼죠? 이봐,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사업 방해야? 한기택이 일어서며 위협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아주머니,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그 강아지 내놓을 거예요? 안 낼 거예요? 안 내요. 절대로. 한기택이 박만식 씨와 눈짓을 주고받더니 갑자기 새벽이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새벽이가 놀라서 뛰어나갔어요. 문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빗속으로 말이지요. 어디가? 한기택과 박만식 씨가 뒤따라 나갔어요. 저와 민수, 이미라 씨도 급하게 따라 나갔지요. 새벽이는 골목길로 뛰어갔는데 그때 마침 그 회색 트럭이 나타났어요. 트럭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새벽이를 잡으려고 했지요. 안 돼. 저는 빗속을 뛰어가서 새벽이를 안았어요. 아이는 제 품에서 벌벌 떨고 있었지요. 그 강아지 내놓으세요. 법적 근거가 있다니까요. 법적 근거라면 저희한테도 있어요. 이미라 씨가 휴대폰을 들고 말했어요. 지금까지 대화 다 녹음했어요. 그리고 경찰서에도 이미 신고했고요. 한기택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어요. 경찰서에? 네, 동물보호법 위반이랑 사기죄로요. 증거자료도 모두 제출했고요. 빗소리가 더욱 거세져서 모두들 흠뻑 젖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물러서려 하지 않았지요. 한기택이 트럭 쪽으로 뒤로 물러서며 말했어요. 이번엔 넘어가겠어요.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트럭이 시동을 걸고 사라져갔어요. 박만식 씨도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슬금슬금 자리를 떴지요. 빗속에서 저는 새벽이를 꼭 안고 있었어요. 민수와 이미라 씨가 제 양옆에 서 있었고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미라 씨가 말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지켜낸 거예요. 민수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기서 끝낼까요? 아니요. 새벽이가 진짜로 안전해질 수 있을지, 한기택 같은 사람들이 정말 처벌받을 수 있을지, 이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당신의 클릭 한 번이 오늘 밤 한 생명을 지켜줍니다. 새벽이는 제 품속에서 방울 소리를 냈어요. 빗소리와 함께 들리는 그 소리는 마치 심장이 뛰는 소리 같았지요.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인 것 같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민수도 있고 이미라 씨도 있고 무엇보다 새벽이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정말 큰 반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빗속에서의 대결이 있은 지 이틀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분자 아주머니 맞으시죠? 신고해 주신 동물보호법 위반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추가 진술이 필요해서요. 마침 민수와 이미라 씨도 함께 있었거든요. 셋이 함께 경찰서에 갔어요. 제출해 주신 자료들 검토해 봤는데 정말 심각한 사안이네요. 담당 형사님이 민수가 정리한 파일들을 보며 말했어요. 특히 이 계좌 추적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후원금으로 들어온 돈이 개인 계좌로 빠져나간 내역이 명확하거든요. 그럼 한기택을 처벌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사기죄와 동물보호법 위반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때 뜻밖의 사람이 경찰서로 찾아왔어요. 박만식 씨였거든요. 저도 진술하러 왔습니다. 박만식 씨는 완전히 풀이 죽어 있었어요. 사실 저도 한기택한테 속은 거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동물 보호를 위한 일인 줄 알았거든요. 형사님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한기택이 저한테 월급을 주면서 공식 절차를 도와달라고 했어요. 유기동물 발견 신고만 해주면 된다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박만식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같은 동물을 여러 번 신고하게 하더라고요. 저도 이상하다 싶었지만 한기택이 관리 시스템이라고 속였어요. 그럼 묘지 CCTV도 있지 않나요? 있어요. 한기택이 새벽이를 데려다 놓는 모습도 다 찍혔어요. 추석 새벽에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새벽이가 정말로 버려진 게 아니라 일부러 배치된 거였다는 뜻이잖아요. 그 CCTV 자료 제출할 수 있나요? 네, 이미 준비해 왔어요. 박만식 씨가 USB를 내밀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규정만 따지면서 진짜 중요한 걸 놓쳤어요. 경찰서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새벽이와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다니. 그럼 남편 태섭이가 남긴 메모는 무슨 의미일까요? 집에 와서 새벽이를 보니 아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이 모든 일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저를 믿고 의지하고 있었지요. 민수야, 이미라 씨,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는지. 아니에요, 아주머니. 저희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민수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아주머니, 그런데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뭔가요? 새벽이 리본에 적힌 미정의 진짜 의미요. 저는 미디어용 정리라고 추측했는데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요. 민수가 노트북을 켜서 한기택의 파일들을 다시 보여줬어요. 보세요. 여기 내부 문서가 있어요. 미정보호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데 화면에 나온 문서를 보고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미디어용 정리 대상 동물 선별 기준 1, 사진발 좋은 외모 2, 온순한 성격 3, 적당한 불쌍함을 연출할 수 있는 상태. 이건 완전히 계획된 일이었구나. 이미라 씨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동물들을 그냥 상품으로 본 거예요. 사람들의 동정심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도구로요. 그때 제가 문득 남편의 유품이 생각났어요. 그 신문 스크랩과 메모. 혹시 더 있는 건 아닐까요? 잠깐만요.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남편의 유품 상자를 다시 꺼냈어요. 이번에는 더 꼼꼼히 살펴봤지요. 맨 아래쪽에서 접힌 종이 하나를 더 발견했어요.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영수증인 줄 알았는데 펼쳐보니 남편의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분자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떠난 후겠구나. 미안해. 마지막에 해야 할 얘기를 못했네.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남편의 마지막 편지였거든요. 넌 혼자 있으면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사람들과도 멀어진다고. 그래서 걱정이 많았어.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 민수와 이미라 씨가 조용히 제 옆에 앉아서 들어주었어요. 신문에서 무연고 반려동물 얘기를 보고 생각했어. 분자에게 누군가 작은 가족이 생긴다면 돌봄을 통해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제가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혼자 사는 연습 말고 함께 사는 연습을 해. 누군가를 위해 밥을 챙기고 누군가가 내 곁에서 숨 쉬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럼 넌 다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남편분이 어떻게 새벽이와의 만남을? 이미라 씨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민수가 갑자기 무릎을 쳤어요. 아주머니, 혹시 남편분이 동물보호단체에 기부를 하셨나요? 글쎄, 그런 얘기는 안 하셨는데. 저는 유품을 더 뒤져봤어요. 그리고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작은 통장 하나였지요. 어머, 이게 뭐지? 통장을 열어보니 매달 일정 금액이 어떤 단체에 자동이체되고 있었어요. 단체 이름은 해명시 반려동물 보호협회였어요. 이건 한기택 단체랑 다른 곳이네요. 민수가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어요. 여기는 진짜 보호단체예요. 한기택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고요. 그런데 왜 남편분이 여기에?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요. 여보세요? 정분자 아주머니이시죠? 저는 해명시 반려동물 보호협회 대표 김현숙입니다. 네, 어떻게? 남편분이 생전에 저희 단체에 후원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한기택 관련 사건을 듣고 아주머니가 보호하고 계신 강아지가 혹시 김현숙 대표님의 설명을 들어보니 놀라운 진실이 드러났어요. 사실 새벽이는 저희가 구조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한기택이 저희 보호소에서 훔쳐간 거였습니다. 훔쳐갔다고요? 네, 법적으로는 임시보호 명목으로 데려갔는데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사업에 이용한 거죠.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그럼 새벽이가 묘지에 있었던 것도 아마 한기택이 또 다른 스토리를 만들려고 배치한 것 같아요. 추석날 무덤가에서 발견된 강아지. 정말 사람들이 동정할 만한 스토리잖아요. 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남편이 후원한 단체에서 구조한 아이를 한기택이 훔쳐다가 사업에 이용했고 그 아이를 제가 우연히 발견한 거였군요. 그럼 이 모든 게 민수가 정리해서 말했어요. 우연이 아니었어요. 남편분의 사랑이 돌고 돌아서 새벽이를 아주머니께 데려온 거예요. 저는 새벽이를 품에 안았어요. 아이는 제 눈물을 보고 작은 혀로 제 뺨을 핥았어요. 새벽아, 미안해. 내가 이런 일들을 당한 줄 몰랐어. 그런데 새벽이 눈빛은 전혀 원망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괜찮다. 이제 진짜 집을 찾았으니까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요. 다음 날 경찰서에서 정식으로 한기택을 구속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박만식 씨가 제공한 CCTV와 민수의 증거들, 그리고 진짜 보호단체의 증언까지 더해져서 완벽한 증거가 된 거였어요. 아주머니, 이제 새벽이는 법적으로도 완전히 아주머니 강아지가 됐어요. 김현숙 대표님이 임시보호 해제 서류를 가져다 주었어요. 저는 남편 산소에 가서 이 모든 일을 보고했어요. 새벽이와 함께요. 여보, 당신이 마지막까지 내 걱정을 했구나. 그리고 정말 좋은 선물을 보내줬어. 새벽이는 남편 산소 앞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마치 고마워요. 할아버지라고 인사하는 것 같았지요. 바람이 불어와 억새를 흔들었고 새벽이의 새 방울이 맑게 울렸어요. 이제는 두려움의 소리가 아니라 감사의 소리였지요. 한기택 사건이 해결된 지 2달이 지났어요. 어느새 이른 봄이 찾아왔지요.
제 작은 마당에는 화분 2개를 새로 놓았어요. 하나는 남편이 좋아했던 봉숭아, 또 하나는 새벽이가 좋아하는 해바라기였지요. 현관 위에는 작은 유리종도 하나 달아뒀어요. 새벽이의 낡은 방울 대신에요. 바람이 불 때마다 유리종이 맑게 울렸는데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제는 두려움의 소리가 아니라 평화의 소리였거든요. 새벽이도 정말 많이 변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 겁먹은 눈빛은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었지요. 아침마다 제가 일어나면 꼬리를 흔들며 달려와서 인사하고 저녁에는 제 무릎에 턱을 올리고 함께 TV를 봤어요. 무엇보다 새벽이 눈에는 이제 진짜 희망이 가득했어요. 사람을 믿는 마음,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지요. 그 눈빛을 볼 때마다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새벽아, 우리 오늘도 산책 갈까? 새벽이는 산책이라는 말만 들어도 신이 나서 빙빙 돌았어요. 이제는 목줄을 봐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먼저 목을 내밀곤 했지요. 동네 사람들도 새벽이를 무척 예뻐했어요. 정 아주머니, 새벽이가 정말 건강해 보여요. 털도 윤기 나고. 그럼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됐거든요. 민수는 그동안 일어난 일들을 정리해서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제목은 반려동물 후원 사기, 그리고 한 할머니의 용기였지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줬고 댓글도 정말 많이 달렸어요. 진짜 감동이에요. 새벽이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다니. 정분자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유기견 입양을 고려해 보게 됐어요. 민수가 집에 와서 보여준 조회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주머니, 벌써 100만 뷰가 넘었어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있어요. 그럼 다른 동물들도 도움이 될까요? 당연하죠. 이미 여러 보호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진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알리고 싶다고요. 이미라 씨도 자주 놀러 왔어요. 새벽이 건강검진을 해주기도 하고 그냥 차 한잔 하러 오기도 했지요. 새벽이 정말 좋아졌네요. 처음 봤을 때랑 완전히 달라요. 그래요? 어떻게 달라요? 눈빛이요. 처음에는 사람을 믿고 싶어 하면서도 무서워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신뢰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해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새벽이는 이제 진짜로 행복한 아이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야 현정이. 제 딸 현정이었어요. 서울에서 직장 다니느라 바쁘다고 연락도 뜸했는데 갑자기 전화를 한 거예요. 어머, 현정아. 웬일이야? 엄마, 인터넷에서 봤어. 엄마 나온 영상.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걱정이 되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아, 그거. 별일 아니야. 그냥, 엄마, 정말 대단해요. 현정이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그동안 엄마가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됐는데 영상 보니까 엄마가 정말 멋있어요. 멋있긴 뭐가 멋있어. 그냥 할 일을 한 거지. 아니에요. 약한 생명을 지켜내신 거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현정이가 계속 말했어요. 사실 그동안 미안했어요. 엄마 혼자 두고 서울에만 있어서.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괜찮다. 이제 새벽이가 있잖아. 그 아이 정말 예쁘더라. 다음 주말에 내려갈게요. 새벽이도 보고 엄마 얼굴도 보고 싶어서. 전화를 끊고 나니 새벽이가 제 곁으로 와서 머리를 비볐어요. 마치 괜찮다. 이제 딸도 엄마를 이해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요. 새벽아, 우리 현정이가 널 보러 온다네.
좋지? 새벽이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 주말 정말로 현정이가 내려왔어요. 오랜만에 본 딸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지요. 엄마,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러게 얼마만이냐? 현정이는 새벽이를 보고 완전히 반했어요. 어머, 정말 예쁘다. 사진보다 훨씬 더 예뻐요. 새벽이도 현정이를 금세 좋아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경계하지 않고 오히려 먼저 다가가서 인사했지요. 엄마, 이 아이 성격이 정말 좋네요. 이런 일을 겪었는데도 사람을 이렇게 믿는다니. 그래, 정말 기특한 아이야. 현정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엄마, 앞으로 자주 내려올게요. 새벽이도 보고 엄마와도 더 많은 시간 보내고 싶어요. 그래라. 엄마도 좋다. 다음 날 현정이가 올라가기 전에 셋이 함께 남편 산소에 갔어요. 현정이도 오랜만에 아빠 얼굴을 보러 가고 싶다고 했거든요. 산소 앞에 서니 바람이 불어와서 억새를 흔들었어요. 새벽이는 조용히 앉아서 산소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아빠, 새벽이에요. 엄마가 정말 아끼시는 강아지. 그리고 엄마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현정이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저도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당신이 보내준 선물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가고 있어. 정말 고마워. 바람이 다시 불자 새벽이의 유리종이 맑게 울렸어요. 그 소리가 남편의 대답 같았지요. 현정이가 서울로 돌아간 후 저와 새벽이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제 그 일상이 전혀 외롭지 않았어요. 아침에는 새벽이와 함께 산책을 하고 낮에는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지요. 새벽이는 제가 밥을 먹을 때 옆에서 함께 먹고 제가 잠들 때까지 제 발치에서 기다려줬어요. 정말 완벽한 가족이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새벽이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 겁먹었지만 희망적이었던 눈빛이 이제는 완전한 사랑과 신뢰 그리고 삶에 대한 기쁨으로 가득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새벽이와 함께 남편 산소에 갔어요. 해질 무렵이라 하늘이 정말 예뻤지요. 여보, 나는 추석에 장례를 또 한 번 치렀어. 돈으로 바뀌어 버렸던 것들을 다시 생명으로 돌려놓는 장례를. 그리고 봄에 새벽이라는 이름을 다시 지었어. 새벽이는 제 옆에 앉아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정말 평화로워 보였지요. 새벽이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를 이제야 제대로 알 것 같아. 다시는 버려지지 않을 시간, 다시는 겁내지 않아도 될 눈빛이라고. 바람이 불어와서 억새를 흔들고 유리종이 맑게 울렸어요. 새벽이는 그 소리에 고개를 기울이며 꼬리를 살랑 흔들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새벽이가 갑자기 멈춰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첫 별이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새벽아, 별이 예쁘지? 새벽이는 저를 올려다보며 작은 소리로 끙끙거렸어요. 마치 엄마 정말 행복해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행복이라는 게 꼭 거창한 것만은 아니구나.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들고 함께 별을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구나. 새벽이와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한 마리의 작은 강아지가 저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준 이야기. 돌봄을 통해서 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이야기.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밤을 따뜻하게 데워줄 수 있다면,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를 줄 수 있다면, 여기서 우리는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 곁에 작은 생명도 한번 더 돌아봐 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